위치되는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미국산 탱크, 장갑차가 지금 전선을 따라서 달리면서 수많은 로켓 그리고 소위탄을 발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흡사 인터넷에서는 이거 게임 장면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현실감 느껴지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쿠르스크 전선 지역이 지금 전투가 저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배우님, 네.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산악지대가 아니에요. 대평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폐, 엄폐할 곳도 없어서 그냥 허허벌판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북한군 특수부대 같지 않습니까? 예. 특수군. 북한군 특수군은 이 한반도에서는 이 우리 산악이 많고 골짜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서 피해가지고 우리 군 배후를 이제 공격하고 우리 지휘관들 암살하고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탄약도 파괴하고 이런 주로 임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전투 장비도 중무장이 아니고 굉장히 경무장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는 잘 적용되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400~500km는 거의 평원입니다. 예. 숨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숲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 특수부대들이 저기를 피해가지고 어떻게 우크라이나 군 배후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더구나 지금 보이고 있는 전차와 그리고 작년 4월에는 미국에서 브래들리 장갑차도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이 상당한 지역에 있는 그 한 몇 킬로 이내 예. 적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적외선 장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들어오면은 바로 파악이 되고 적각 사격이 되면 북한군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군의 임무는 굉장히 제한되고 단순하게 그냥 참호전에서 막는 그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저 브래들리 장갑차 그리고 저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예. 올 4월 작년 4월에 많이 보내줬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저게 굉장히 화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예. 참 북한군이 투입될 쿠르스크 지역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는 70%가 산이라고 하는데 저기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허허벌판이란 말입니다. 저기 투입되면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김대변인님. 네. 자, 저 평원 전투에서 브래들리 장갑차, 탱크 이런 무기들도 굉장히 위력적이겠지만 가장 위력적인 게 드론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왜 그런 겁니까? 드론은 우선은 이 공중에 떠서 사사치 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야간에도 적외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평원이고 겨울에는 이 풀조차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침투하면은 드론을 띄워놓으면 다 발견되겠죠. 그 드론에서 적각 공격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드론을 수천 대를 띄워놓으면 아마도 북한군은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마치 1차 대전 당시에 참호전을 하듯이 예. 그 철책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지금 방금 보셨습니까? 참호 속에 있는 쥐새끼도 잡아낸다라는 게 드론의 위력을 설명하는 우리 군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저기가 이제 겨울이 돼서 숲도 없어요. 그러면 허허벌판입니다. 참호를 파더라도 드론이 쭉 가서 수천 대 드론이 가서 참호를 내려다보면서 사격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북한군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상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이 드론의 위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반응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미 국방부 관계자 얘기입니다.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되면 전투 병력으로서 합법적 공격 대상이 된다. 합법적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향해서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데 제한 두지 않겠다. 호 대변인님. 네. 자,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일단 총알바지로 세우고 미 대선까지 버티겠다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누가 당선이 되든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제 그런 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끝내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대선 11월 5일인데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땅을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 양측의 다 관건이죠. 예. 특히 이제 쿠르스크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접경지, 동북부의 접경 지역의 격전지인데,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해놓은 곳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자존심이 걸려 있는 곳이고 반드시 탈환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화력을 집중하는데, 네. 거기에 북한군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이제 투입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그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군이 이제 거기에 그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의 첫 번째는 그 북한군 군인들이 우리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이 되고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런 수단으로 이제 악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을 우리 정부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연락관이 투입되고 또 심리전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면에서는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실전 경험을 익힐 수도 있고, 그 대가로 또 러시아는 첨단 군사 기술들, 핵과 미사일 기술들을 북한에 이전할 것이고,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어떤 그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러시아군이 참전하게 되는 직접적인 그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 병력들이 그런 그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서 6.25 전쟁 때 마치 그 고지전, 예. 마지막 휴전 협상 앞두고 그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습니다. 양측이. 예. 근데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 거기에 북한군 병사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